지금부터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빅히트입니다. 빅히트가 3분기 호실적 소식에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빅히트가 5일 3분기 영업이익은 4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빅히트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히트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3분기 매출 그냥 양호한 수준이다. 상장 전 예상된 실적, 관건은 4분기 매출, 후속 라인업이 중요한 시점이야. 오늘 16만 7,8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곧 다시 내리꽂을 듯해서 15만 원에서 대기 중. 조정은 끝나가고 있는 듯 이제 상승 시작점은 BTS 컴백부터 23만 원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3분기 매출은 뭐 이미 예상이 된 거고 중요한 건 4분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그 빅히트 어떤 팬분들을 의식해서 고르간 건 아니고요. 예. 사실 빅히트라는 종목은 말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굿즈도 잘 팔리고 있어요. 단순히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도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빅히트라는 부분이 컨텐츠가 단순히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인기가 있을 수 있고 또 4분기에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또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양대 자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빅히트, 두 번째는 손흥민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4분기에 여러 가지 어워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준으로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히트가 특히 이제 연말에는 여러 가지 시상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또 실적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조정은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상승 시작점인 BTS 컴백부터 23만 원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 금요일 BTS 컴백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조정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참 힘들었는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피땀 눈물을 흘리지 맞아요.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은 23만 원까지 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23만 원이 되면은 2만 5천 원 정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BPS가 2만 5천 원입니다. 이번 예상 BPS 그러면 곱하기 10배니까 23만 원 정도가 적당한 목표가다. 일단 단기적으로 그 흐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만 원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빅히트 상승 추세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소프트 캠프입니다.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이 가장 상승 탄력도가 큽니다. 지금 20%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자, 소프트 캠프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 캠프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나름 수익 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오를까요? 오늘 상한가라던데 가긴 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재료인데 아직 감이 안 옴? 이 종목은 무조건 홀딩만이 답이야. 4,250원에 오늘 진입했습니다. 일단 수면 매매법으로 연상까지 기다리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재료다. 아직 감이 안 오냐. 무조건 홀딩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슈가 있더라고 전문가님. 어떤 이슈인가요? 이제 그 클라우드 협업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매체나 어떠한 제품에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것이 이제 구름이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서버나 이런 쪽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구글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보안 이슈입니다. 보안이랑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 앰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전고 흐름이다 보니까 전고점에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상승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 그리고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보완 중요성도 계속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남아있다,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점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4,250원에 오늘 진입을 했다고 하시고 수면 매매법으로 기다리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소프트 캠프를 어디까지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계속 주무시면 안 될 것 네, 같고요. 이 언젠가 종목은 깨어나셔야 돼요. 빠르게 또 움직였다가 또 눌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상승 파동으로 보니까 6,000원까지 상승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6,000원에는 잠깐 일어나셔서 매도하실 전략도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푹 주무시다가 6,000원 부근이 오면 그때서부터 깨어나셔서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제 경제 성장 전망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업계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지난 6월 9일 이후 처음으로 9만 원대 시초가를 기록하더니 금세 5%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박, SK하이닉스가 6%나 오르다니 거의 상한가 수준 아니냐? 이거 더 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추격 매수하다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고민되네. 드디어 9만 5천 원까지 넘었다. 이번 주 중에 빨리 전고점 10만 6천 원 돌파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SK하이닉스가 6%나 오르다니 이건 거의 상한가 수준 아니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참 지지부진했었잖아요, 전문가님. 근데 6%나 오늘 확 올라버렸어요. 앞으로 어떨 거라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 현재는 이제 한 9%, 8, 9% 정도 상승하고 그렇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보단 저는 SK하이닉스의 탄력성을 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고요. 지금 이제 10만 원 앞두고는 조금 다소 둔화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9만 5천 원을 넘었고 이번 주 안에 빨리 전고점 10만 6천 원을 넘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보니까 돌파하자 청유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 이제 예측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만 6천 원 흐름에서 이제 저항은 좀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돌파한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횡보 후에 재차 또 돌파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충분히 정보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전고점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전고점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이닉스의 흐름 쫓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3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최근 완전 관해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 지금 좋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차려놓은 상한가 만찬을 즐기십시오. 내일은 폭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왜 진작 못 샀을까? 아까워라. 혹시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면 물릴까요? 이렇게 유망한 종목도 없다. 무조건 꽉 잡고 있어라. 내일은 10만 원 고지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잘 가다가 이제 맥이 좀 빠지는 소리를 하셨어요. 상한가 만찬 즐기십시오 하다가 내일은 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내일 아마 갭이 뛰어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 50% 정도 매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은 잡고 가셔야 되는 것이 항상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 영역이다라는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차갑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다시 한번 갭상승 띄우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반 정도는 꼭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시글을 볼게요. 이렇게 유망한 종목이 또 없다. 10만 원 고지를 향해서 가자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열어둘까요, 박셀바이오 전문가님? 일단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전고를 뚫어서 갭을 띄워서 종가를 못 안착한다면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을 흐름을 보고 내일 만약에 종가장을 양봉을 안착한다면 10만 원 뚫는다 보시고요. 만약 종가장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대응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일도 종가상 양봉에 안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종가상 흘러내린다면 역시나 대응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항공 오늘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19,000원에서 탑승한 주주입니다. 푸근한 마음으로 아시아나를 환영합니다. 2조 5천억 유증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 완전 악재 바치네. 주식수만 왕창 늘게 생겼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올려줄 때 얼른 팔고 튀어라. 내일부터는 나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반응인데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 완전 악재 바치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비슷한 입장인데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1차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전에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넷 인수할 때도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과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의 인수전 이 부분은 인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문화를 융합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예측에 의해서 독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는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굉장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호재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호재, 단기적으로는 오히려는 좀 더 겪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 독과점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하게 되면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을 주의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고이겠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스탑,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SK 관련된 종목인데요. 예. SM코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SK가 대세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지금 SM코어 같은 경우도 SK가 최대 주주로 시너지 효과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요. SK그룹주 중에 유일하게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 바닥주로서 두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자동화 물류, 서비스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것 같고 오늘 SK하이닉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결국은 자동화,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에 대한 두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SK 그룹주들의 상승과 함께 맞물려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차트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32% 정도 되고요. 유보율이 60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두각받기 좋고 또 차트적으로도 메리트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SM코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하락을 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쌍중바닥, 다중바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코메론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다중바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분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똑같습니다. SM코어도 삼중바닥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급이 붙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드리게 되면 매수가는 7,400원, 7,400원까지는 전략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전고 자리 12,000원 흐름까지는 충분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000원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드리는데 차트 바닥이니만큼 크게 부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SK그룹주의 약진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SK그룹주 중에서도 아직 덜 오른 종목 SM코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 부각받고 있고 또 차트상 흐름도 지금 안정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 7,4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6,000원 잡아드렸습니다. SK와의 시너지를 기대해보자라는 설명 전해드렸으니까요. SM코어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